MUC 부분은 사실 그 UC라는 솔루션들이 이제 그 개인들에게도 많이 보편화되고 일상이 된 기본이 된 그 모바일 디바이스들 상에서 UC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고요. 직원들은 전화기가 없습니다. 자리 전화기가 없고요. 본인의 노트북에서 전화를 하거나 또는 모바일 기기를 갖고 전화를 하죠. 또는 헤드셋을 꽂고 블루투스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MUC 시대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UC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먼저 정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6가지 기능들이죠. 이 기능들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다 익숙하실 거예요, 사실. 익숙하실 거고 뭐 사용하고 계실 거고 뭐 우리도 이 6가지는 다 갖고 있지 라고 하시지만 이 6가지를 어떻게 쓰세요? 실질적으로 다 쓰시나요? 또는 각각 쓰셔야 되죠. 아니면 개별 벤더의 솔루션을 갖고 계셔서 오피스는 오피스대로 쓰세요. 뭐 파워포인트 엑셀 쓰실 거고 하지만 그냥 오피스만 쓰시죠. 그리고 화상회의 솔루션 간혹 뭐 어바이어나 아니면 뭐 시스코 장비들 갖고 계신 경우도 있고 오디오 회의는 또 따로 갖고 계시고 전화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아마 책상에 하나씩. 그리고 대화 나누고 뭐 팀 간에 모여 앉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대화를 나눠야 되고 팀장님을 중심으로 항상 자리는 모여 앉아 있고 팀장님 눈앞에 보여야 되죠. 팀원이. 그리고 메신저 대화. 뭐 메신저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웹회의 기능도 있으실 거고 음성사서함 사실 뭐 미국에서 북미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쓴다고 하지만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기능이니까 없다고 칠게요. 그러면 한 8가지에서 7가지가 되는데 이것들을 한 곳에서 쓸 수 있느냐라는 게 바로 이제 링크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가 돼요. 그게 바로 통합 커뮤니케이션이죠. 이 여러 가지 통신들을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말 그대로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통합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갖추고 이용해 오셨냐라고 여쭤보게 되면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제가 고객사분들 그 방문을 좀 드려보면은 대부분 뭐 전화 외에는 안 써요. 뭐 메신저 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화상회의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객사 가서 화상회의실을 보면 그 멋진 장비로 되어 있는 화상회의실이 딱 사장실 옆에 있습니다. 사장실 옆에 딱 있고 직원들이 접근도 잘 못하고 가서 화상회의를 하자고 들어간들 뭐 노트북 꽂고 세팅하고 뭐 잘 안 되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화상회의가 결국 안 되고 나중에 결국 뭐 그냥 뭐 사무실로 다 모여 내 방으로 다 모여 뭐 이런 상황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링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편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모바일에서.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드린 오늘 링크에 국한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개발하고 제공하는 안드로이드용 앱들이에요. 예.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거의 저희 직원들도 이렇게 안 볼 거예요. 잘 몰라요. 본인 제품 아니면. 예. 지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게임도 있고요. 특히 이거 무료예요. 재밌습니다. 해보시고요. 지금 지루하신 분은 지금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엑스박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엑스박스 글래스라는 앱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엑스박스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경품으로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한 행사 한 5번 정도 오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와인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래서 한번 그걸 무료로 한다든가 원노트 뭐 에버노트보다 훨씬 좋아요. 사실 기능은 에버노트를 많이 알고 계시면 원노트 좋고 사실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이 이제 링크죠. 링크 2013 버전하고 2010 버전이 나란히 있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하시고 사실 설치를 바로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바로 쓰실 수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기업용 메신저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회사 계정이 있으셔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를 전통적으로 팔던 회사인데 오피스 365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심지어 오피스 2013 출시와 비슷하게 오피스 365를 저희가 냈었는데 오피스의 그 가장 최신 버전이 오피스 365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오피스 365라는 건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시던 오피스뿐만 아니라 뭐 링크, 뭐 메일 서비스인 익스체인지, 협업 포탈인 쉐어포인트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과거에 뭐 현재도 그렇죠. 현재 그런 버전들을 구매하셔서 따로 전산실에서 이제 뭐 데이터 센터에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하드웨어 구매하셔갖고 서버를 직접 관리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화한 게 오피스 365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판매하던 제품들을 클라우드화한 게 오피스 365입니다. 예, 오피스 365라는 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그냥 업무할 때 PC에서 쓰시던 오피스의 차기 버전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한번 이용해 보시려면은 서버 제품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걸 다 언제 설치해 갖고 언제 써보시겠어요, 다시. 무슨 뭐 오피스나 윈도우 같은 클라이언트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피스 365를 한번 트라이얼을 한번 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뭐 그냥 뭐 회원 가입하시듯이 쉽게 하실 수 있고 그걸 가입하시는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익스체인지나 쉐어포인트나 링크 같은 거를 일정 기간 동안 전 기능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설치를 안 해보셔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MS 제품에서 맨날 세미나에서 이것저것 보여주는데 실제 이렇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링크 앱을 설치하셔서 그 트라이얼 계정을 사용하시게 되면 실제 동료분들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죠. 편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링크에 대한 그런 간략한 데모들도 직접 한번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앱들이 있습니다. 뭐 보시기에 생소한 앱들도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윈도우즈 인튠 좋죠. 윈도우즈 인튠 제가 보기엔 상당히 괜찮은 솔루션이에요. 왜냐하면 관리를 클라우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고요. 그리고 리모트 데스크탑 가능합니다. 그 윈도우즈 그 기업용 버전 사용하시게 되면은 모바일이나 태블릿 장비에서 그 원격 데스크탑 기능을 모바일에서 하실 수 있는 앱이에요. 상당히 편리한데 많이들 모르시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트라이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아이폰 사용자분들이 계셨죠? 이것도 여러분들께 이제 재미를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이폰 앱들도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다 있죠. 그리고 아웃룩 같은 메일, 포토신스 저것도 한번 써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R&D 센터에서 만든 건데 실제 사진을 주변 여러 장 찍으면 3D로 사진을 구성해주는 재밌는 앱이에요. 아이패드용 오피스 앱이 나왔어요. 아이패드용입니다. 아이패드용. 이게 지금 출시된 지 며칠 만에 1200만 가입자, 그러니까 다운로드가 기록이 됐고요. 1200만 명이 넘어갔고 그리고 실제 설치해 보시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이패드용에서 오피스를. 유료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일단 기본적으로 뷰어 기능들은 다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오피스 전용 공식 앱이 없어서 서드 파티들 많이 쓰셨죠. 여러 가지.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다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또 링크가 있고요. 지금 아이패드용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가 화면이 크고 폼 팩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하고는 또 다른 UI를 제공을 합니다. 큰 화면에 맞게 더 어울리는 화면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들을 설치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트라이얼 오피스 365 트라이얼 한번 이용해 보시게 되면 그 화상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뭐 발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모바일에서 다 공유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유용한 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바일 사용하시면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윈도우 폰 앱만 있지 않겠느냐라는 편견을 많이들 갖고 계셔갖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사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도 이제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고 기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플랫폼을 포기한 거냐, 윈도우 폰이 이제 실패한 것을 인정한 것이냐, 또는 왜 이종을 먼저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윈도우 기반의 플랫폼이 여러 디바이스에 퍼지길 원하는 건 윈도우 팀의 목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팀은 플랫폼에 관계없이
오피스라는 생산성 도구가 모두 동일한 환경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게 오피스 팀의 목표예요. 한 회사지만 두 팀의 목표가 다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 팀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기종 플랫폼에서 오피스 환경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 말씀드리면은 그 세태를 반영을 하는 게 그 요구를 반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오피스 앱, 이제 아이패드용 오피스 앱이 출시되고 1200만 다운로드 기록하면서 그 앱스토어 생산성 카테고리에 1위를 차지했어요. 예, 불과 며칠 만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태블릿이나 디바이스를 쓰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장 익숙하고 편하고 새로 배울 필요 없고 호환 잘 되고 그겁니다. 사실 저도 집에서 뭐 구글 앱 쓰던 에버노트든 다 써봐요. 저도 컨슈머기 때문에 집에 가면 뭐 직원이라고 무슨 뭐 국내 뭐 대기업처럼 제가 가서 꼼짝 못하고 저희 회사 것만 써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다 써봅니다. 근데 사실 오피스는 MS가 제일 편해요. 예, 제가 아마 여기를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오피스를 계속 쓸 것 같고요. 여하간에 가장 오피스의 강점은 여러분들께서 사실 가장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PC를 가장 처음 접하실 때부터 쓰셨던 게 MS 플랫폼과 MS 오피스일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링크 2013으로 오면서 2010 버전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서 2013의 새로운 기능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주저리주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풀 HD 화질 제공을 합니다. 2013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게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는 이제 OEM으로 제작하던 걸 이제 폴리콤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걸 연결하게 되면은 360도 전 방향 화상회의가 돼요. 예, 이걸 바로 제가 USB를 제 PC에 꽂고 제가 링크를 켜고 그냥 회의를 하면 됩니다. 저는 그게 그냥 바로 화상회의가 돼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360도가 되는 이유가 카메라가 실제로는 렌즈가 한 5개 정도 있어요. 이쪽에. 그리고 거울로 다 비춰보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 그 마이크가 사방으로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 화자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 스피커를 비춰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데모를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부분이 화질이 되게 좋네요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저는 속으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솔직히 촌스럽게 무슨 요즘 화질 얘기를 할까. 근데 의외로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다 요즘 LCD TV다 뭐다 풀 HD 또는 HD급 TV 다 집에 있으시고 다 1920, 1080 해상도의 환경을 집에서는 다 누리세요. 근데 문제는 사내의 환경은 어떤가 하면 사내에는 풀 HD라는 게 존재를 안 하는 거죠. 맨날 회사에서 화상회의라고 해봤는데 그 화면을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네, 목소리 들으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싶은데 사실 화질 되게 안 좋은 거죠. 뚝뚝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그런데 링크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일단 화질과 음성은 끝내줍니다. 예, 그거는 제가 보장을 드려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앱 다 보여드렸죠. 사실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앱 다 보여드린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이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든 간에 앱이 다 있습니다. 링크가. 그리고 오피스 응용 프로그램 간의 통합인데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메신저 쓰실 때 어떠세요? 메신저 쓰실 때 메신저 따로 띄우시잖아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링크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통화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연결할 때마다 여기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아무 장비를 연결 안 했기 때문에 PC에 마이크와 스피커를 쓰겠다고 지금 선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요즘 PC들 다 마이크랑 웹캠이랑 다 달려서 나와요.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PC를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PC만 있으시면 바로 영상 통화라든가 음성 통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콜드 포워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꺼놨지만 만약에 제가 회사에서 외부에 나간다 그러면은 아예 콜 포워딩을 해서 어떤 번호로 한다든가 또는 보이스 음성 사성원이죠. 음성 사성으로 넘긴다든가 또는 동시 울림이 있어요. 회사 전화도 울리면서 제 휴대전화도 울리게 하는 거죠. 또는
그 국내에서는 많이들 쓰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룹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팀 콜 그룹 멤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콜 포워딩을 할 때 특정 단일 번호나 아니면 동시울림 같은 걸 할 때 특정 번호에다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팀에다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팀장입니다. 근데 제가 외부로 나가고 자리 전화를 안 받을 예정이에요. 또는 제가 휴가를 갈 계획이면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 세팅을 해놓고 저희 팀 그룹에게 포워드를 시켜놓으면 저희 팀원들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링크는 일단은 메신저처럼 생겼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7, 8가지의 사실은 8가지죠. 뭐 음성서담 안 쓰신다고 하지만 그 8가지 기능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이거 하나만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무슨 화상회의 뭐 여러 가지 다 여기서 하시면 돼요. 예, 여러 가지 번호들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화상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피스하고 연동되는 부분 말씀드린다고 했죠. 실제 제가 쓰는 아웃룩입니다. 보시면은 저한테 메일 보낸 사람이 있죠. 이 메일 일정 보낸 사람한테 바로 연락할 일이 있다.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연락하시면 돼요. 이게 링크를 사용하시게 되면 기존에 쓰시던 오피스 제품군 아웃룩뿐만 아니에요. 그 워드든 엑셀이든 뭐 워드나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 옆에 그 작성자가 나오잖아요. 그 작성자 이름 옆에 이런 식으로 상태 정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 정보가 녹색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그냥 바로바로 링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어요. 전화를 바로 건다든가 얼굴 보고 얘기한다든가 발표 자료 이거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 보고 자료 받았는데 한번 이거 무슨 내용이냐 한번 설명해 봐라라든가 그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바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색깔 있죠. 이제는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 메신저가 좀 약간 원시적이었을 때는 저 상태 정보를 개인이 직접 다 바꾸셔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바꾸시나요? 그런 솔루션이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링크에서는 저 링크의 상태 정보는 제가 지금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저도 비지죠. 지금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발표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발표 중인 걸 아웃룩이 어떻게 할까요? 링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아웃룩에 제 일정을 받아오는 겁니다. 제 일정을 보고 제가 세션 중인 걸 알기 때문에 링크에 저렇게 상태 정보가 회의 중인 걸로 나오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세션을 맞춰드리고 나면 다시 녹색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요즘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일정 이렇게 딱 광고 보여주죠. 광고에서 뭐 두 사람 일정 보여주고 뭐 비는 일정 찾아주는 뭐 이렇게. 이거 지금 제가 다른 사람과 일정을 겹친 거예요. 그러면 비는 칸들이 있죠. 이런 칸들. 이런 칸들이 제가 그 사람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예.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광고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애플이나 구글이 광고만 우와 하시지만 되게 이노베이션 해 보이지만 사실 이노베이션 한 거 다 저희는 일상이에요. 그냥 원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이 기능을 써서 그 사람과 일정을 잡느냐? 절대 안 하죠. 제가 1대1로만 미팅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한 10명하고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 10개 겹치나요? 사실 이 기능 솔직히 쓸모 없습니다. 1대1이나 자기 매니저하고의 일정을 보는 거 정도 비교해 보는 거 정도지 이거 데모할 때 되게 멋있게 보이시지만 사실 그닥 쓸모 있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일정 10개 겹쳐갖고 안 겹치는 칸 찾기, 숨그림 찾기도 아니고 시간 안 남으시잖아요. 그런 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링크를 설치를 하시면 아웃룩에 이런 메뉴가 나타납니다. 링크 미팅. 그러니까 결국 화상 음성 회의를 원클릭으로 클릭하시게 되면 잠시 후에 미팅이 셋업이 됩니다.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아까 제가 링크 미팅이라는 거를 눌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받는 상대방은 이걸 클릭하게 되면 바로 원클릭으로 어떠한 디바이스에서든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모바일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미팅 잡는 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저희는 스케줄링 일정 어시스턴트, 일정 도우미 기능을 써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상대방 일정을 불러오는 중인데요. 불러오고 나면은 이쪽에 시간이 나타납니다. 아웃룩이 계산을 해서 그 참가자들과 겹치지 않는 시간 옵션을 몇 개 보여줘요. 쭉. 그 중에 제가 클릭하면 바로 지금 나오죠. 곧 표시가 될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일정이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일정이 보이는 거는 지금 두 번째 같은 분은 저한테 이제 일정 내용을 공유를 한 경우고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그냥 일정 있음 없음 미정 일정 이 정도만 보여드려요. 프라이버시도 있고요, 그죠? 모든 뭐 직원들이 서로 간의 일정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조금 계산 중인 것 같지만 오늘 좀 지연이 되네요. 원래 이쪽에 나오고 그걸 선택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시는 일정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가장 빠른 일정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세팅을 5시 반부터 6시를 해놓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이 사람이 한 명이 지금 일정이 충돌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세 사람이 다 같이 모이는 미팅을 못 하겠네요. 아니면 7시 이후로 잡으면 되겠지만 저희는 안 잡습니다. 링크를 화상회의에 활용하는 그 과정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오피스 지금 응용 프로그램 간의 통합은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피스하고도 잘 연동이 되고 스카이프,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카이프를 인수하면서 기존의 MSN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서비스를 중단하고 지금 스카이프만 그 일반 사용자용, 컨슈머용 그 메신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링크는 기업용이죠. 이 두 메신저 간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 간의 상태 정보라든가 대화라든가 P2P 음성 같은 부분들이 다 연동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 어떤 게 가능하냐? 제가 일반 우리 뭐 소비자, 고객이라든가 우리 회사의 고객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링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링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좋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공적으로 링크만 쓰면 되지 왜 스카이프를 쓰는 사람들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링크를 도입하신 모 고객사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다 아실 만한 대형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링크를 도입했어요. 왜 도입을 했느냐? 도입할 당시에 링크를 선택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사내 메신저를 2개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 같은 경우 사내 메신저가 있고 외부 협력사 또는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메신저인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를 같이 쓰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자기 PC에 업무를 위해서 항상 2개의 메신저를 띄워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죠? 일단 불편하죠. 그리고 2가지 메신저를 동시에 써야 되니까. 또 한 가지가 그 일반 사용자용 공용 메신저 쓰면은 무슨 위험성이 있나요? 메신저 피싱 많았어요. 예전에. 요즘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옛날에 뭐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나 네이트온이나 이런 쪽으로 쭉쭉쭉 뭐 유명한 메신저들 전부 다 사실은 그 해킹 문제. 제 친구가 말을 거는데 말을 걸어서 다짜고짜 돈 빌려달래요. 그래서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겪어봤는데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보면 나 로그인 안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냥 100% 해킹 당한 거죠. 그런 그 피싱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를 사용하면 링크 하나만으로 직원들하고 다 기업용 메신저 쓸 수 있고 그리고 외부 협력사나 고객이나 또는 가족들까지도 혹여 가끔 야근할 일이 생겼는데 아이들이 뭐 아빠 얼굴 보고 싶다. 그러면 스카이프 집에서 연결하고 저는 링크로 한번 얘기하고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한 시나리오들이 링크와 스카이프 페더레이션의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FHD 연결 지원이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실제 저렇게 보여요. 저렇게 보이게 되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슬라이드 공유 같은 것도 진행하고 화이트보드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셨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게 되면은 이 몇몇 회의실에는 그 듀얼 스크린이 있는 회의실들이 있습니다. 링크 룸 시스템이라고 해서 링크 전용 화상회의 그리고 전용 화이트보드 솔루션이에요. 터치 기반. 풀 터치가 되고요. 다중 터치, 멀티 터치가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마치 화이트보드에
쓰시는 것처럼 링크 회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고요. 지금 국내에서 구매 가능하신 브랜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링크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링크 뭐 아이패드용 또는 이건 아이패드 같지 않죠? 이거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같은데 아니면은 이거 윈도우 8이네요. 윈도우 8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전용 앱을 제공을 합니다. 윈도우 8이 그 데스크탑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그 따로 터치 앱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디바이스에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회사 전화로 걸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한테 뜨는 게 아니라 제 회사 전화번호가 상대방한테 뜨게 되고 제가 그 통화료를 내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와이파이 존에 있다 그러면은 완전히 무료 전화가 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물론 회사가 돈을 내겠죠. 출장이라든가 여러 뭐 어느 위치에서라도 본인 회사 전화로 전화를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제 회사 전화번호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PC방이나 여러 가지 본인 PC가 아닌 PC를 사용하시더라도 링크를 웹 버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 커뮤니케이션 도구답게 이렇게 여러 컨택 주소들을 번호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다는 진정한 그 통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버노트보다 좋다는 원노트, 써보시면 압니다. 그 원노트를 링크해서 함께 회의록 작성 도구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링크 서버는 여러분들께서 보신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실 때 직접 링크 서버 환경을 사내에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산 팀 담당이신 분들은 직접 구축하시는 걸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링크 온라인, 오피스 365의 한 부분 서비스죠. 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바로 설치나 구축, 관리가 필요 없이 바로 링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좋은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하드웨어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가 날지 안 날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매번 하드웨어가 노화돼 갖고 업그레이드 해주거나 교체해줘야 되는 부분들 필요 없습니다. 뭐 주말에 유지보수 작업을 또 남아서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골칫거리가 없죠. 그리고 이 두 가지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섞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